안녕하십니까. 보석감정사 국가기술 자격 대비 보석 가공 기법 강의를 맡게 될 박명재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보석감정사 협회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고요.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보석감정사 자격증을 준비하게 된 여러분 환영드립니다. 보석감정사 자격증에 들어가는 과목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보석학 일반, 두 번째가 보석 감별법, 세 번째 다이아몬드 감정법, 네 번째가 보석 가공 기법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만나는 시간은 보석 가공 기법에 대한 과목을 배워보게 되실 겁니다. 보석 가공 기법 전체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11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이제 들어갈 과목 같은 경우에는 보석 가공 계획 수립에 대해서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총 7편의 강의로 지금 강의는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보석 가공 계획 수립, 오늘 배워볼 과목 같은 경우에는 보석을 가공하고 연마하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으로 이제 계획을 조금 세워야 하고 그 순서는 어떻게 따르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게 되실 거고요. 보석 원석 상태 확인 같은 경우에는 원재재를 파악하고 분류하고 보석에 맞는 연마 도구와 가공 재료를 선정하는 방법을 조금 알아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석 원석 가공 같은 경우에는 원석을 마킹하고 재단석을 조금 선별하는 방법이라든지 원석을 재단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실 거고요. 보석 모형 연마 같은 경우에는 작업 지시서라는 것을 통해서 원석을 파악해서 분류하고 지시서 내용을 확인해서 계획을 조금 수립하는 방법과 원석의 어떤 테이블 방향을 잡는 방법, 그리고 또 그라인딩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절단하는 방법 같은 경우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석 캐보션 연마 같은 경우에는 캐보션 연마에 맞는 또 도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도구들을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최적의 비율로 연마하는 방법, 이중 캐보션일 경우에 상하 비율을 결정을 조금 하고 광축 방향을 파악해서 특수 효과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석 패신 연마 같은 경우에는 패신 연마에 맞는 또 도구, 또 라운드형 연마, 표준 브릴리언트라고 해서 다이아몬드에 적합한 이런 이제 연마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펜시형을 연마하는 방법, 혼합형을 연마하는 방법 등을 조금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연마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이제 검사해서 내폼을 위치에 따른 마킹을 거쳐서 다이아몬드를 조금 브루팅하고 연마하는 방법 등을 살펴보게 될 거고요. 보석 자유형 연마 같은 경우에는 텀블러 연마, 천공하는 법, 가락지 가공법, 구형 연마하는 법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석 조각 같은 경우에는 컨셉에 맞게 보석을 조금 연마를 해서 디자인하는 방법, 그리고 조각 시에 도구를 선택하는 방법, 원석 마킹하는 방법, 원석 세부 형태를 잡는 방법, 광택을 작업하는 법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보석 가공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커팅형에 맞는 조금 디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방법들을 알아보게 되면서 커팅 인덱스 번호를 확인하고 디자인 커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형태를 보완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석 완제품 인도 같은 경우에는 보석형의 어떤 도면 검사라든지 종합적인 이제 검사를 실시하게 되고요. 완제품을 인도하기 위해서 납품 보증서를 이제 작성하고 재고를 관리하고 장비와 위험물에 대해서 안전 관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제 강의가 들어갈 제1강입니다. 보석 가공 계획 수립이고요. 1강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4가지 항목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면을 파악하기로 부여된 이제 보석의 조금 상세 스펙을 파악해서 앞으로 할 작업에 대해서 어떤 사전 이해를 조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작업 계획 수립하기라고 해서 도면 파악이 끝난 상태에서 작업 지시서를 이제 작성을 하기에 앞서서 장비나 가공법, 작업 시간, 그 다음에 보석의 연마 방향 등을 선정해서 가공품 규격 변경을 조금 감안을 해서 작업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작업 지시서 작성인데요. 먼저 이제 보석 가공 작업을 위해서 도면을 파악하고 작업 지시서를 작성을 먼저 이제 하게 되잖아요. 이후에 작성 작업자를 조금 선정을 하고
원석 특징에 맞는 형태로 가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 오늘 1강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체 학습 목표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도면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법을 살펴보실 거고, 작업을 선정하고 공정 계획을 세운 다음에 작업 지시서를 이제 작성하게 되실 거고, 검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자를 선정해서 작업자를 배치하는 것까지가 오늘 학습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학습 1번 도면 파악하기. 도면 이해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학습 목표는 도면에 표기된 각종 기호를 일단 각종 기호에 대한 의미를 조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면을 확인을 하고 가공 위치 및 가공 방법을 작업 계획에 또 이제 반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 목표로 오늘 이제 도면 이해 부분에서 배워보게 되실 거고요. 도면이란 무엇이냐를 살펴보시면은 보석 연마의 어떤 설계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가 있어야 하듯이 보석 가공 전에 우리가 도면을 보고 어떤 이제 보석으로 가공을 시킬지에 대해서 설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첫 번째가 일단 도면 이해 시 고려사항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보석의 연마 도면은 형태가 조금 정형화되어 있는 패시형 그런 이제 각져 있는 도면들을 조금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석 연마 기법의 어떤 공정 과정이 조금 다양하기 때문에 보석의 종류에 따라서 기법의 변화도 조금 다양하고 기법에 따라서 또 다양한 디자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이제 불투명한 보석 광물을 연마하는 도면은 정말 이제 보석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원석의 어떤 특성과 특징에 따라서 자유형으로 연마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용하는 이제 도면이라든지 핸드피스라든지 그런 조각 장비 도구를 사용해서 연마하는 어떤 이제 조각이나 보석 도면 등 수많은 조금 도면이 존재하기 있기 때문에 도면을 해독하고 실제 보석 연마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면에 조금 관련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마의 위치를 조금 파악을 해서 보석 종류에 대한 연마 방법을 작업 계획에 조금 반영하실 수 있도록 고려 사항을 좀 숙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면을 한번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가공사 시험 쪽에서 이제 실제로 시험지에 나와 있는 이제 부분이긴 한데, 장경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전체적인 길이, 이쪽이 이제 가로 길은 지름이 지금 18mm라고 나와 있고 단경은 13mm. 그다음에 테이블 폭은 테이블은 이제 보석의 얼굴이라고 하거든요. 제일 앞면 쪽에 보시면은 지금 8mm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보고 보석을 어떻게 가공할지를 각각 면에 맞는 미리수에 맞게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커트 같은 경우에는 에메랄드 스텝 커트, 보석을 연마한 도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지금 이제 오벌 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미리수가 지금 자세하게 나와 있고 전체 높이라든지 거들 두께, 거들은 지금 테이블과 퍼빌리언 밑에 사이에 있는 얇은 이제 줄, 허리띠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부분이 거들이라고 하는데 거들 두께까지 지금 다 지정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산업규격 통칭에 따른 도면의 기호와 명칭이 이제 따로 있어요. 그래서 도면을 작도할 때는 가공 보석의 이제 어떤 장단점, 이제 뒷부분에서도 계속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장단점, 특이사항을 조금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지 작업자가 쉽게 이해를 하고 또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산업규격 통칭에 따라서 도면에 표기된 각종 기호와 선은 보석 가공을 하기 위해서 평면상의 형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시면은 지금 이제 1번은 배척이라고 해서 대상물의 크기와 큰 크기의 도형을 그릴 경우, 그러니까 대상물의 크기와 큰 크기의 도형을 그릴 경우 사용하는 척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현척 같은 경우에는 대상물의 크기와 동일한 크기의 도형을 그릴 경우의 척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 축척 같은 경우에는 대상물의 크기와 작은 크기의 도형을 그릴 경우의 척도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파이라고 하는데 원의 크기, 구멍의 크기를 나타내는 표시로 보시면 되시고, 이 밖에도 뭐 1점 쇠선이라든지
실선이라든지 이점쇠선, 방향지시선, 단위 등 많은 이제 기호와 용어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기호나 용어들을 일단 숙지를 하셔야지 도면을 파악을 하실 때 이제 정확하게 더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치수 측정 도구가 있는데요.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이제 캘리퍼스,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얘기를 하고, 첫 번째, 제일 왼쪽에 있는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수동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동으로 조절을 해서 이게 치수를 실제로 보석 지름이나 뭐 반지름이나 두께 이런 거를 이제 재는 미리 단위의 자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B에 나와 있는 가운데 있는 디지털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버전으로 눈으로 읽지 않고 디지털로 나오게끔 하는 이제 캘리퍼스고, 다니얼 버니어는 이제 시계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치가 나와 있는 그런 이제 보석을 재는 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굉장히 시중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지름, 안지름, 깊이, 단차 이런 것들을 측정할 때 마이크로 단위까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보석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치수를. 세 번째는 보석의 크기를 표시하는 방법 중에 장경과 단경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경 같은 경우에는 보석 형태의 긴 폭 쪽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사진 보시면은 오른쪽에 장경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단경 같은 경우에는 보석 형태의 짧은 폭 쪽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2의 도면 분석인데요. 학습 목표는 도면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공구, 그 다음에 작업 시간 등을 산출을 해볼 거고요. 도면을 파악한 다음에 가공 작업에 대한 문제점이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길지 한번 우리가 같이 예상을 해보고 사전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석의 특징을 확인하고 보석 규격을 이제 선정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면 분석 같은 경우에는 보석 연마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문제점을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하고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요. 첫 번째가 도면 파악 및 분석 시 고려 사항인데요. 보석 연맛이 그 원석의 종류와 커트 방식에 따라서 가공 방법이 전부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르게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따르는 도구라든지 공구라든지 뭐 재료에 따라서 작업 시간까지도 차이가 이제 많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면 분석할 시에 원석의 종류라든지 뭐 형태나 치수 또 이제 제각각 다르겠죠. 가공하는 방식을 조금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가공에 수반되는 어떤 부가적인 문제가 가공에 소요되는 시간을 조금 우리가 산출을 해서 납품 기일까지 예상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작업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고 도면을 파악하고 고려하는 이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도면에 적합한 원석을 선택할 시에 고려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원석 연마시 상황에 따라서 재단이나 이런 것들을 생략하고 원석의 생김새나 특성에 따라서 직접 이제 연마판에 결함들을 제거를 하면서 도면에 맞는 연마를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연말 보석의 도면을 조금 자세히 분석을 해서 도면에서 요구한 보석과 또 연말 크기의 원석, 또 형태가 적합한 원석을 선택해서 연마 단계에서 이제 원석 상태를 조금 섬세하게 검사해서 우리가 연마 진행 과정에서 결함이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원석 선택이 또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납품을 해야 될 최종적인 그런 도면 지시서 상에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크기를 우리가 골라야 하고 또 이제 문제점은 없는지 어떤 커트로 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천연석 같은 경우에는 원석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물리적이나 과학적 특성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연말 원석의 크기가 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원석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사이즈만 나오기도 하고요. 아주 이제 큰 사이즈로 산출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또 준비를 해야 되고, 투명한 상질, 좋은 질의 보석 원석을 기준으로 수정이나 토파즈,
원석은 크기가 어느 정도 크게 채굴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오른쪽 사진은 위에는 토파즈 이제 원석 사진이고 밑에가 이제 연마된 토파즈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강옥석, 뭐 가닛, 페리도트, 투어멀린 이런 것들은 원석 자체가 수정과 토파즈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처음에 산출될 때부터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떤 원석의 특징을 조금 파악을 먼저 하셔야지 정해진 범위 안에서 규격을 선정해서 연마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석의 특징을 조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주문에 의한 보석 연마식 고려사항인데요. 연마라는 것 자체가 어떤 주얼리로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이제 원석으로서 보존하기 위해서 커트가 된 상태의 원석을 이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문을 받아서 보석을 연마를 하면 고객이 이제 치수라든지 단위 등에 대한 어떤 이해도, 그 다음에 소통 이런 부족이 조금 이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또는 이제 기록하는 사람의 실수로 치수나 단위를 잘못 기록하면은 또 이제 전혀 다른 보석이 결과적으로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 대체로 이제 고객들은 보석 가공이나 광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조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지고 온 원석의 그 외관상 크기대로 원하는 모든 형태와 크기의 보석이 가공된다. 내가 이런 크기의 보석을 가지고 왔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공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가 또 쉬운데요. 그렇지가 또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객과 소통해서 문제점들을 설명해서 도면과 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줘야지 서로 간의 오해가 이제 없을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완제품 인도 시에 뭐 이제 가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 받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오해 소지를 조금 줄여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1 작업 선정을 보실 건데요. 학습 목표는 자료를 검토해서 필요 장비, 그다음에 가공법, 작업 시간, 보석의 연마 방향 등을 이제 선정하게 되실 거고요. 가공품 규격 변경을 감안해서 작업 계획을 이제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 선정을 보시게 되시면 연마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연마할 보석의 어떤 종류라든지 아까처럼 뭐 크기가 큰 것만 산출이 된다든지 작은 것만 산출이 된다든지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석의 종류, 그 다음에 연마 기법은 어떤 기법을 쓸 것인지, 그 다음에 공정 과정은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연마해야 될 수량 같은 것도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수량도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뒷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연마에 소요될 원석의 양을 계산을 하고 산출 후에 부족한 점을 체크해서 작업에 조금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연마의 계획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비 관리가 들어가죠. 납품길에 맞춰서 우리가 가공을 하려고 하면 기계 장비의 상태가 이상 없이 가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비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게 되고요. 보석 연마는 작업자 한 명당 한 가지 종류의 기계 장비를 가지고 연마하는 방식으로 보통 이제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는 기계 장비는 상시 이제 정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얼리 쪽은 굉장히 분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광택을 내는 분은 광택을 주로 낸다든지 큰 공장에 가시면은 굉장히 또 세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내가 장비를 잘 이제 구비를 해두고 있어야지 납품 일자나 이런 거에 맞춰서 차질 없이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작업 시간인데요. 작업 지시서에 주문을 받은 발주 날짜, 이제 주문을 넣은 날짜, 그 다음에 제품을 납품하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납품 날짜에 맞게 우리가 직무를 조금 수행을 하려면 작업 시간을 조금 정확하게 산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수량과 주문을 줬던 그 내용으로 동일하게 이제 딱 약속을 지키는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고려를 해서 이제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문 수량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량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량이라든지 가공 작업의 난이도 그리고 작업자 기술 능력에 따라서 소요 시간도 굉장히 또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5년 차와 10년 차와 20년 차의 어떤 가공을 다룰 수 있는 수량과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도 작업자의 좀 특기와 특성을 파악해서 직무를 수행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능률적이게 작업 시간을 우리가 산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규격 변경인데요. 규격 변경은 주어진 형태 안에서 수정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규격을 뭐 축소해서 연마하는 방법, 또 보유하고 있는 가공품의 어떤 재고 중에 또 유통이 잘 되는 가공품으로 재연마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원석에서 조금 더 잘 나가는 원석으로, 원석 크기나 모양으로 재가공을 하는 방법도 이제 있게 되고요. 아니면 이제 너무 큰 보석인데 이걸 이제 조금 축소해서 조금 더 잘 나가는 그런 사이즈로 다시 가공을 해서 이제 규격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규격 변경 작업은 이미 완성된 이제 가공품이고 거들면이 이미 얇게 기준대로 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재연마를 하실 때는 연마판에서 규격 변경하는 작업을 조금 실시를 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이렇듯 이제 가공품 규격 변경에 있어서도 발생하는 변수를 우리가 충분히 조금 고려를 해서 원석과 가공품을 조금 능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게 됩니다. 작업 선정이라는 부분에서. 그다음에 2-2 작업 공정 계획인데요. 학습 목표는 작업 요구사항 및 작업 기법을 우리가 조금 파악을 해서 작업 공정을 수립하게 되고 공정별 생산 능력을 산출해서 정확하게 작업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보석 가공의 조금 대표적인 기법으로 두 가지를 조금 크게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캐보션형 연마 기법이고 두 번째가 패싯형 연마 기법이 됩니다. 그래서 보석 가공은 크게는 두 개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거고요. 첫 번째로 캐보션형 연마 기법을 살펴보시면은 캐보션형 연마 기법은 기본적으로 경도가 조금 낮은 보석, 불투명하고 조금 반투명한 그런 원석을 대상으로 어떤 이제 그 원석이 나타내는 특수 효과나 원석의 특성을 살려서 가공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약간 이제 뒤에서도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약간 둥근 형태로 원석을 가공하는 방법이 캐보션형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 형태가 캐보션형 연마 기법을 사용한 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이렇게 밑에는 오목하고 위에는 조금 볼록한 그런 모양을 기본적으로 캐보션형 연마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패싯형 연마 기법입니다. 패싯 연마 기법은 주로 이제 투명하고 상질의 보석을 연마할 때 사용하는 기법이고요. 주로 연마하는 표준 형태는 라운드형이라고 해서 이제 다이아몬드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이아몬드 모양의 그런 이제 라운드형, 타원형이라고 해서 아까 오벌컷, 요런 이제 오벌컷 형이 있고 물방울형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물방울 모양처럼 생긴 형과 또 에메랄드형, 약간 이제 네모난 모양, 뭐 하트형, 하트 모양. 이런 이제 다양한 기법들이 있고 패시청은 주로 이제 단면을 쳐서 면으로 좀 이루어진 그런 이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시면은 보석 가공 공정은 뭐 캐보션형, 패시형, 보석 조각, 그다음에 자유형, 다이아몬드 연마 등의 어떤 공정들이 있게 되는데요. 패시형 연마 공정부터 순서를 조금 살펴보게 되시면은 첫 번째가 일단 도면을 확인을 하고 두 번째가 원석을 확인하고 마킹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석을 가공하기 전에 이 원석을 어떤 식으로 이제 가공할지 우리가 이제 펜을 사용해서 아니면 또 뭐 다른 이제 물질을 사용해서 마킹, 실제로 이제 잘려질 부분에 대해서 마킹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원석을 이제 자르게 되죠. 재단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수직이나 수평형 연마기에 가공할
어떤 1차적인 모형을 같이 이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패시청은 연마를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면을 먼저 확인을 하고 원석을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가공할지 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재단을 크게 들어간 다음에 수직이나 수평형 연마기에서 조금 이제 가공할 모양으로 1차 모형을 잡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돕스틱이라고 해서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가공 시에 쓰이는 하나의 이제 그 공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돕스틱은 지금 모양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반원형 모양을 가지고 왔고요. 이 원형 모양에 접착제를 보석육 접착제를 붙이고 그 다음에 보석을 붙이게 돼서 고정을 한 상태에서 이것을 가지고 핸드피스에 이제 끼워서 수평형으로 만들거나 수직형으로 만드는 그렇게 연마할 때 사용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모형 크기 설정을 하고 2차 모형을 연마를 하게 되고 7번째는 크라운면. 크라운면을 이제 연마하게 되면서 광택 작업을 반짝반짝 거리게끔 광택 작업을 이제 들어가게 되고 8번째는 돕스틱을 분리하고 교체를 한 다음에 9번째로 퍼빌리언 밑부분. 아까는 이제 윗부분, 크라운은 윗부분을 했었고 퍼빌리언을 들어가서 후면 밑에 부분을 이제 연마하고 광택을 작업을 한 다음에 돕스틱을 분리하고 세척하고 마무리 정돈까지 하시면은 공정이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 패시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되고 이게 지금 실제로 그 돕스틱의 원석을 조금 접착을 해서 가공을 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 이제 사진 위를 보시면은 연마판 실제로 이제 그 다이아몬드 분말이 이제 붙어져 있는 연마판에 빠르게 이제 360도 회전을 하는 판에 이 이제 가공할 원석을 이렇게 이제 마찰을 시켜가지고 광택을 조금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이 지금 돕스틱의 원석을 접착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반원형도 준비가 돼 있고 평형도 있고 또 다른 모양도 있는데 작업자의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편하신 방향의 돕스틱으로 사용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돕스틱은 그 보석 연마를 가공할 때 보석을 조금 고정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락이라고 하는 어떤 보석육 접착제를 이제 이용을 해서 적당한 사이즈의 원석을 붙여서 지지대를 만드는 그런 어떤 자루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헤드 같은 경우에는 스톤 사이즈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이 사이즈가 맞아야지 뭐 헤드가 너무 큰데 보석이 너무 작을 필요는 없겠죠. 아니면 헤드가 너무 작고 원석이 너무 커지게 되면 많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이즈들을 조금 정해서 흔들림이나 어떤 비틀어짐 없이 깨끗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이 이제 돕스틱을 밑에 보시는 이렇게 핸드피스에다가 물려서 사용하게 되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캐보션형 연마 공정에 대해서 보실 건데요. 원석을 이제 재단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이제 수평형 연마기에다가 피스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마찰을 시켜서 이제 원석을 재단을 하게 되고요. 첫 번째는 마찬가지로 도면을 먼저 확인을 하고 두 번째가 원석을 확인을 한 다음에 마킹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크게 이제 재단이 들어가야겠죠. 커다란 이제 원석을 작게 이제 하실 수 있게 재단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직형 연마기를 통해서 보이시는 것처럼 가공할 이제 모형을 잡게 되고 그다음에 돕스틱에 접착을 해서 형태나 모형 선정과 크기 산정 같은 것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면부부터 연마가 들어가게 될 거고 광택 작업도 동시에 같이 들어가면서 돕스틱을 분리하고 교체해서 다시 후면부로 가셔서 연마하고 광택 작업까지 이루어진 다음에 돕스틱을 분리하고 세척하고 마무리 정돈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캐보션형이 이제 아까처럼 오벌 형태의 동그란 모양만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둥근 모양의 연마 방법을 캐보션형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캐보션 연마 공정에 따른 조금 다양한 모양의 보석을 사진으로 넣어봤고요.
그다음에 보석 조각 연마 공정이라고 해서 조각을 이제 하는 부분인데, 이 사진은 실제로 지금 이제 마킹을 하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원석에서 이제 마킹을 통해서 어떻게 절단을 할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석 조각은 일단 디자인을 한 다음에 조각할 도구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석 조각이라는 것 자체가 원석에다가 디자인을 해서 조각을 내서 뭐 어떤 나뭇잎의 모양을 만든다던가 뭐 새 어떤 모습을 만든다던가 이런 이제 어떤 음각이나 양각을 통해서 모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이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조각 도구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원석으로 마킹을 하게 되고, 원석 세부 형태를 잡아가면서 디자인 형태에 따라서 1차적으로 연마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연마랑 세부 조각, 뭐 나뭇잎의 살을 표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부 조각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광택 작업을 하고 세척을 해서 마무리 정돈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2 작업 공정 계획을 보게 되시면요. 지금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보석 작업 공정 수립 계획서의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이제 이어져 있는 한 면인데, 보시면은 뭐 작업 기법, 원석명이 지금 나와 있어요. 원석명이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핑크 58이고요. 그다음에 작업 기법은 캐보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단순 캐보션이라고 적혀 있고, 형태는 타원형, 그다음에 품질은 등급은 A다. 그다음에 규격이 또 나와 있어요. 15/20mm로 깎아달라. 규격을 맞춰달라라고 써 있고, 특이사항 같은 경우에는 원석은 내포물과 분순물이 없고 깨끗한 단색으로 작업을 하고 상부면을 너무 높지 않게 표준으로 맞춰달라라고 하는 공정계획서의 특이사항이 지금 적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정 순서가 나와 있고요. 원석을 뭐 선정하고 금을 긋고 소절단하고 세절단하고 이런 이제 순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도 지금 10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서를 보시면은 핑크 58이고 규격은 15/20mm의 어떤 오벌 형태, 단순 캐보션 형태의 타원형으로 맞춰달라고 하는 거구나. 그다음에 수량은 10개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고 이해하실 수가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보시면 되시고요. 학습 3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작업 지시서를 이제 작성하게 되시는데, 3-1의 작업 지시서 작성이라고 해서 학습 목표를 조금 보시면은 다양한 보석 가공 관련 기법 자료를 확인해서 최적의 방법을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된다. 다양한 이제 보석마다 가공 기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료들을 확인을 해서 조금 최적의 방법은 어떤 건지, 이 작업 지시서를 맞출 방법은 어떤 건지를 이제 살펴보게 되실 거고, 그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조금 검토를 해서 공정별로 작업 지시서를 작성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작업 지시서 작성 첫 번째로 작업 지시서 작성 시 고려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석 연마는 고객 그 주문 내용에 따라서 작업 지시서상의 어떤 도면란을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납기일을 정하고, 단계적으로는 이제 연마를 해서 정해진 날짜나 시간에 맞게끔 고객에게 완성품을 인도하는 이제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자수정이 이제 작업 지시서 안에 들어왔고, 타원형이고 15mm에 20mm의 타원형의 표준 컷으로 몇 개의 수량과 납기를 이제 정하는 형식으로 주문을 이제 받고, 도면을 이제 생략을 조금 해서 작업 지시서에 주문 내용만 옮겨 적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난이도가 있는 주문품의 경우는 도면이 이제 없게 되면은 요구에 맞는 어떤 품질의 보석을 연마를 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작업 지시서 안에 도면란이 반드시 이제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면란이 없는 이제 경우도 있지만은
그 가공법이나 보석의 형태에 따라서 도면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면은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연마에 필요한 어떤 정보들은 당연히 함께 기록을 하고 도면을 작도해서 작업을 이제 진행할 수 있게끔 작업자에게 이해를 조금 쉽게 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제품을 조금 더 이제 더 완성도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더 이제 많이 적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순서는 지금 이제 고객 주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작업 지시서 안에 도면란을 반드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납기일을 지정을 하고 연마를 해서 완성품을 고객에게 인도한다가 작업 지시서의 작성의 기본적인 순서라고 보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 지시서 작성 시 자료나 내용 검토 이런 부분도 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되고, 작업자를 위해서 지시서 표본을 참조해서 작업자가 업무를 조금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계획을 수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이제 가공 작업 지시서의 내용이라고 보면 되시는데요.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원석명이라든지 작업 기법이라든지 형태를 다 적게끔 지금 되어 있고, 오른쪽에 이제 도면을 보시면은 전면도에 지금 크라운면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도면을 작성을 하실 때 내가 이제 원하고자 하는 보석이 어떤 모양인지 크라운 부분을 조금 이제 작성을 도면을 해주시고, 그다음 측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앞전에 아까 보셨던 그 이제 오벌형이나 에메랄드 커팅처럼 크라운, 거들, 퍼빌리언까지 이제 도면을 다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측면도, 후면도 이렇게 나와 있고 특이사항은 특별한 게 있는지 그런 것까지 적게끔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가공작업 지시서 하나의 예시를 보시면은 지금 원석은 마찬가지로 핑크 오팔 단순 캐브션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 세로 길이가 정확하게 적혀져 있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규격이 지금 이제 순서를 바꿔서 적을 수도 있잖아요. 뭐 15mm 곱하기 20mm로 적었는데 실제로 내가 원하는 건 좀 다른 모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이제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측면도를 봤을 때 높이는 너무 뭐 볼록하지 않게 아니면 너무 오목하지 않게 이 정도 치수로 맞춰달라. 그래서 작업자가 한눈에 딱 봤을 때 이러한 형태의 보석을 원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게, 쉽게 알 수 있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은 지금 황수정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원석명은 황수정이고 작업 기법은 싱글컷으로 되어 있으면서 형태는 원형이다. 내가 원하는 보석의 작업 지시서는 원형의 모양이고 규격은 지금 16mm. 그래서 지금 이 높이, 얼굴 부분의 높이는 16mm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가로, 세로가 전부 라운드이기 때문에 16mm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라운 부분이나 거들 부분도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특이사항 같은 경우에는 전체 높이 10.5mm를 준수할 것 이라고 특이사항을 적어줬어요. 그래서 전체 높이가 10.5mm를 넘어가지 않게 가공을 해달라. 요거는 이제 뭐 주얼리로 이제 만들 때 실제로 자기가 뭐 틀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생각해 놓은 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맞춰 들어갈 보석이어서 이 높이를 꼭 맞춰 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요청 사항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특이 사항을 전부 숙지하고 파악을 하고 인도까지 해야지 실제로 이제 고객과 완제품을 인도를 할 때 오해의 소지가 없이 정확하게 이제 인도를 하실 수 있다는 부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2 작업 지시서 검토를 이제 보면은 학습 목표는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작업 지시서에 표시된 작업 계획에 따라서 원자재라든지 장비라든지 공구, 그 다음에 인원, 작업을 하게 될 인원 등을 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정을 이제 하게 되고,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가공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도면 작업이 가능하도록 학습 목표를 잡아봤고요. 첫 번째가 이제 원자재 파악입니다. 그래서 작업 지시서에 표시된 작업 수량이 많을 때는
지금도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런 이제 주얼리를 내가 만들 건데 이 들어갈 이제 원석 같은 경우에는 미리수가 어떤 거고 원석은 또 어떤 거고에 대한 이제 지시서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컬러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어떤 원석이고 미리수인지 불투명한 걸 원한다. 밀키 화이트라고 적어줬거든요. 그래서 약간 불투명한 화이트를 원하고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Z를 쓸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밀키 화이트, 세 번째는 토파즈, 네 번째는 뭐 올리비안, 블루 이런 식으로 이제 컬러까지 다 지정을 했고 여기 보면은 지금 뭐 471C 라고 해서 캐럿까지 무게까지 정해줬어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제품을 만들 거니까 한눈에 딱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지금 작성을 해준 상태고 수량이 지금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수량이 많기 때문에 이 정해진 수량에 맞춰서 또 이제 원석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수량에 맞춰서 나누고 또 그 크기대로 이제 만들려고 하면은 그런 이제 고려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의 원석을 구입을 하실 건지 그다음에 재단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형태나 규격을 조금 파악을 해서 작업에 소요될 원석의 양을 우리가 조금 산출을 해보고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원석의 어떤 재고라든지 외부에서 추가적으로 구매해야 될 원석의 양 같은 거를 파악을 해서 총 소요되는 그런 이제 원석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작업을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계장비 파악이라고 해서 작업의 기법에 따라서 기계장비가 조금 이제 정해지는데요. 기계장비의 또 종류마다 사용 용도가 다르므로 조금 이제 세세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정확한 그 작업 계획에 따라서 기계장비를 체계적으로 조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재단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뭐 광택을 내고 연마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연마를 하는 기계를 제일 가까이 뭐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뭐 절단하는 기계를 제일 멀리 이제 둔다거나 그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순서상 이제 왔다 갔다 하시게 되겠죠. 근데 그런 이제 순서에 맞게끔 배치도 이제 장비를 잘 해주시면은 순서에 맞게 차근차근 이 연마 공정에 따라서 들어가면 되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기계 장비를 조금 체계적으로 배치를 할 필요가 있으시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작업에 이제 관련된 공구 관리인데요. 가공을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큰 기계들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작은 그런 핸드피스를 사용을 하고 아까는 이제 돕스틱 같은 것도 사용을 했지만은 이제 뭐 디자인이 들어간다든지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도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핸드피스 안에 들어가는 도구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공구 관리도 필요하게 되죠. 뭐 적게는 20개부터 많게는 뭐 50가지 이상도 보유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도구들이 어디 위치했는지 기본적으로 일단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필요한 때 내가 그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갈아 끼셔가지고 또 쓰실 수가 있게 되시겠죠. 그래서 작업에 관련된 공구 관리가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사소한 어떤 작은 공구여도 작업 과정에 따라서 어떤 연마제나 관련된 부속들을 핸드피스 안에서 교체하는 그런 과정에서 공구를 조금 찾는 데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 이런 낭비가 없도록 작업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를 해놓는다던가 정리를 조금 잘 해놓으시면은 내가 이제 원하는 공구에 맞게 작업에 맞게 기계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자 선정이 있는데요. 원석의 종류랑 특성을 파악을 하고 수량이랑 난이도에 따라서 적절한 작업자를 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작업자들마다 어떤 이제 특성이라든지 능력치라든지 잘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선정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수량을 날짜가 이제 급한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수량이 50개 정도 이제 가공을 해야 되는데 실력이 조금 이제 속도가 안 나는 분한테 그 작업을 맡기게 되면은 완제품 인도까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서 작업자 숙련도에 맞게
가공을 요청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위해서 원자재 파악을 하고 장비나 어떤 공구 이런 것들을 관련 인원이 선정할 수 있게 능력을 조금 이제 키워줘야겠죠. 그래서 작업자 선정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5번째가 작업 지시서 수정 및 보완인데요. 작업 지시서 내용이 도면상에 문제가 없어 보여도 도면상으로는 깔끔하고 예쁘게 뭐 예를 들어서 하트 모양이 도면으로 잘 예쁘게 그려졌고 규격까지 뭐 높이까지 다 이제 정확하게 적어줬는데 실제로 연마하는 기법이랑 그 도면상의 내용이랑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치수 차이로 수정 보완 같은 게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치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공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수정 보완을 해야 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보석 그 디자인 연마 기법과 보석 조각 연마 기법의 어떤 도면에서 좀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패시형이나 오벌형, 뭐 캐보션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이제 작업이고 어느 정도 이제 도면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유명한 도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따르는 편인데 디자인 연마 기법이라는 건 사실 그 디자이너의 어떤 역량이 발휘되는 부분이고 보석 조각 같은 경우에도 디자이너의 어떤 도면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공자의 실제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거의 당락이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면과 완제품을 받았을 때 느낌의 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조금 이제 대화나 수정이나 보완을 통해서 도면 작업자는 이런 걸 원하지만은 실제로 가공자가 부딪혔을 때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금 소통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이제 완성도가 높은 아니면 고객이 실제로 원했던 뭐 작업 지시서를 작성을 했던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석 그 디자인 연마 기법 같은 경우에 펜시 커트를 이용해서 보석을 이제 연마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상의 그 작도한 면들이 실제 연마하는 그런 핸드피스나 뭐 인덱스 기어 이런 거에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도기나 기본 도수나 이런 이제 거리가 먼 것들의 어떤 커트 같은 경우에도 단차나 오차 같은 게 많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뭐 수정을 조금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보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석 조각 그 연마 기법도 도면상 표현이 조금 가능해 보이나 실제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현실성 있게 도면을 조금 수정하고 보완해서 맞춰 나가야 될 부분이 있겠죠, 작업자와. 그리고 이제 내가 생각했던 그 작업 지시서 안에 도면으로 내가 생각했던 납기일, 그러니까 걸리는 시간보다 더 훨씬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이제 원했던 그 연마 기법이 조금 어렵게 돼서 아니면 숙련도가 조금 낮은 작업자가 맡게 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완성된 결과물을 산출할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내에서 그럴 경우에도 이제 수정이나 보완 요청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석 조각 연마 기법도 마찬가지로 실제 연마 과정에서 표현이 조금 불가하거나 표현하더라도 조금 이제 많은 시간 써야 되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긴급하게 상의를 하셔서 작업 지시서를 작성했던 사람과 작업자와 긴급하게 상의를 하셔서 현실성 있게 도면을 조금 수정하고 보완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1 작업자 선정을 보실 건데요. 학습 목표는 지금 보석 재료나 가공법을 확인해서 이에 맞는 작업자를 우리가 조금 선정할 필요가 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작업자들마다 숙련도가 다 다르고 기술 부분이나 특성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재료나 가공법을 조금 우리가 확인을 해서 작업자를 선정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재료를 검토해서 공정별로 작업의 조금 비효율
요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적절한 이제 작업자를 선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에 따라서 보석에 따라서 작업자의 능력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작업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4-1의 지금 학습 목표고요. 자, 첫 번째로 연마 수준에 맞는 작업자 선정이라고 해서 천연석은 그 경도에 따라서 작업하는 공정이 조금 다르게 돼요. 그래서 경도가 뭐냐라고 하시면은 그 긁힘에 대한 어떤 이제 단단함 정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뭐 분필 같은 경우에는 경도가 낮습니다. 경도가 낮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긁어도 잘 이제 긁히는 그런 특징을 이제 또 볼 수가 있고, 지금 유명한 보석으로 뭐 사파이어나 루비 이런 것들은 경도가 8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어디 긁히거나 기스가 나지 않게 되죠. 다이아몬드는 이제 1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끼리만 상처를 이제 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경도라고 보면 되시는데, 천연석은 이제 자연에서 생성이 된 물질이기 때문에 원석마다 이제 경도가 굉장히 이제 다릅니다. 같은 이제 보석이어도 어떤 벽계라든지 특징에 따라서 아니면 뭐 내포물이라든지 경도가 조금 다를 수도 있게 되는데요. 이에 맞춰서 공정 과정도 조금 다르게 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경도가 그래서 두 번째, 경도가 높거나 낮은 원석에 맞게 적절한 자재를 사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연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연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의 원석의 그 경도가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어요. 혼재될 수가 있을 경우에는 초심자나 뭐 중급자의 기술로는 조금 작업이 어렵다고 생각이 이제 들 경우에는, 또 연말 원석이 고가인 경우에는 작업자들 중에서 좀 경험이 많고 실력이 좀 뛰어난 그런 작업자를 선정을 해야지, 보석이 나중에 혹시 뭐 깨어지거나 아니면 벽계가 일어나서 갈라지거나 이런 부분 없이 온전하게 완제품으로서 또 이제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작업자를 선정하는 그 경우에도 이러한 이제 보석 원석의 상태에 맞게끔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작업자의 그 기술 능력에 맞게 초급, 중급, 상급 기술 분류 집단으로 조금 나누어서 직급에 맞는 작업을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이제 초급자한테 너무 어려운 이제 원석을 쥐어주게 되면은 원석이 상하거나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급에 맞게끔 작업을 수행을 하셔야 되고, 실제로 그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도 캐럿 단위 이상을 뭐 이렇게 물리거나 그 주얼리로서 반지에 이제 물려지게 되거나 세팅을 하는 경우에는 아주 이제 숙련자들이 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캐럿 같은 거를 잘못 반지에 물리다가 뭐 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이제 일이 발생을 하면은 온전히 다 그거는 이제 가공 작업자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 실수이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숙련도가 있으신 분이 주로 작업을 하게 되시고, 실제로 다이아몬드 크기가 올라갈수록 물려지는 그 세팅되는 비용도 훨씬 많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험 부담 감수비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숙련 과정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위 단계의 직급으로 이어지는 직무를 차근차근히 이제 하나씩 숙련을 이제 하다 보시면은 상급의 기술을 조금 보유한 유능한 작업자로 기술을 조금 향상시켜서 우리가 직무 능력을 같이 높일 수도 있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작업자의 특성 파악인데, 작업자마다 능률과 성과에서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패시청 연마에 특기가 있거나 아니면 캐보션형 연마에 더 높은 능률을 올리는 그런 작업자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공장 안에서 배치를 이제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실제로 이제 직접적으로 부딪혀 보시면은 내부에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작업을 누가 맡을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의를 하시면은 맞추실 수가 있게 되시고요. 그다음에 자유형 보석처럼 어떤 이제 미적 감각, 그다음에 정교하고 기교를 조금 잘 표현해야 되는 그런 형태에서 능력을 조금 발휘하는 작업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맞춰서 하실 필요도 있으시고,
각자의 어떤 능력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직무 수행에 조금 적합한 작업자를 선정해서 반복된 작업을 진행하면 조금 더 능률적으로 일을 하게 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재료 검토인데요. 그 작업지 시설을 확인을 하셔서 재료 검토 시에 원석의 종류나 뭐 형태, 그다음에 규격, 품질, 수량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면밀히 살펴서 작업 도중 생길 수 있는 요인들을 좀 파악을 하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형태나 규격에서 원석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서 작업이 가능하거나 또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작업자와 관계자는 원석의 특성을 전부 잘 파악하고 계셔야지 완제품으로 인도를 했을 때 또 이제 문제가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품질이랑 수량 이런 것들이 작업 지시상의 도면에서 요구한 내용에 또 합당한지, 분명히 상품질이라고 했고 수량은 10개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작업을 했는지 그런 것도 같이 살펴보셔야 되는 게 검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의 핵심 요약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4가지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도면에 표기되는, 기본적으로 도면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면에 표기되는 기호와 선으로 배척, 뭐 현척, 축척, 파이, 알, 실선, 1점 쇄선, 2점 쇄선, 방향 지시선, 단위 등이 이제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보석 가공의 조금 대표적인 연마 기법은 2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캐보션형이랑 패시천 연마도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널리 쓰이고 있는 거는 2가지 연마 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석을 연마할 시에는 돛스틱이라고 하는 도구에다가 원석을 이제 접착제를 사용해서 접착해서 연마를 이제 하시게 되시고, 천연석은 그 경도에 따라서 작업하는 공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게끔 조금 적절한 자재들을 사용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도구도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강 보석 가공 계획 수립은 강의는 이것으로 이제 마치게 되실 거고, 다음 강의 주제는 제2강이라고 해서 보석 원석 상태 확인이라는 강의를 이제 나가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석 가공품을 우리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원석에 대한 특성을 파악을 한 다음에 가공석을 조금 선별을 하고 구분을 조금 하고 가공 작업 중에 필요한 원부자재 및 원부재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연마에 들어갔을 때 어떤 연마판과 어떤 이제 정도의 강도의 이제 연마제를 사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 2강 때 같이 만나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